오늘 오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 있었습니다. 1심입니다. 결국은 5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를 바라고 박근혜 최순실에 뇌물을 제공했다라는 부분이 인정돼서 징역 5년, 그리고 그의 오른팔 왼팔인 최지성 장충기가 각 징역 4년, 그리고 박상진 황승수는 그 지위에 비해서 가담 정도의 경중을 따져서 집행유예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지성 장충기는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얼마 전에도 정상적이라면 한 징역 5년 정도는 넘을 수 있다. 그것도 한국의 재벌에 대한 재판부의 어떤 판단을 여태까지 좀 옹호적이었다라고 생각할 때 한 5년 정도가 정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재인 정부가 겉으로는 한마디로 이 비리 척결 적폐 청산을 말하고 있지만 삼성과의 노무현 정권 때부터의 오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에 대한 입장이 매우 심사가 복잡할 것이다. 촛불을 들어서 국정농단 뇌물 부분을 갖다가 한마디로 이 정권이 교체되도록 도와줬던 그리 시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징역형을 1심에서는 적어도 좀 때려야 되고, 그렇다고 또 자신들과 이렇게 인연이 깊숙하게 있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징역형으로 완전히 구속시켜서 내보내지 않을 경우에 자신들이 짊어지게 될 부담에 대한 입장도 있을 거다. 그래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임명하고 공소유지를 이야기하고 청와대 캐비넷 문건 등에서 삼성 경영 승계 등을 이야기했지만은 과연 때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회의적으로 봤는데요. 재판부가 결국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재판부의 입장을 항상 존중하고요. 이 한명숙 사건처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 문제를 갖다가 적당히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한 이유 중에는요, 결국은 지금 핵심인 최순실과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부분에서 72억을 유죄로 인정했고, 그 외에 영재센터, 동재의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까지 포함해서 88억을 결국은 뇌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뇌물 외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결국 뇌물 준 돈을 횡령했고 재산을 국외 도피했고 범죄 수익 은닉을 했고 위정을 한 부분에 있어서 유죄가 다 인정이 되었고요. 일부 이 마필 구매 비용과 마필 이동 차량 구매비는 빼줬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재단에 대해서 낸 돈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 이재용의 유죄라는 부분이 가지는 의미는요, 실질적으로 이 사건의 성격을 이재용 회장이 사실상 유고 상태고 이후에 대비해서 이재용으로 경영권 승계하기 위해서 삼성의 임원들이 이 삼성에 유리한 경제적인 어떤 정책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을 도움을 기대하면서 그에게 뇌물을 지급한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 유착한 것이다. 저는 옳은 판단을 했고 재판부가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 집단의 정경 유착이 현실로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말은요, 저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리고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이 모두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작업이었고 이재용의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쉽게 말하면 이재용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내고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재용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과 합병을 시키고 또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해서 이재용이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자신이 사실상 가진 지분으로 세금을 덜 내고 돈 적게 쓰고 승계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결국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 삼성의 승계 작업이 사회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공론화되고 있었고 청와대에도 관련 보고서가 작성된 점에 비추면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재판부가 이런 배경을 토대로 삼성이 정유라 최순실의 성마 지원을 나섰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에게 결국 선거 작업에서 도움을 기대하고 이 성마 등과 관련된 뇌물을 제공했다 라는 거고, 박 대통령이 독대 과정에서 성마 지원을 요구한 것은 결국 박 대통령이 이재용 독대 과정에서 성마 지원을 요구한 것을 삼성 측도 정유라 지원 요구로 인식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삼성 측은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을 이재용이 간부들에게 전달했다고 하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고요. 결국 정유라에 대한 성마 지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이재용은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하고 성마 지원에 대한 포괄적 지시를 했고 최지성에게 성마 지원 보고를 받은 사실도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서 범행했다고 이렇게 최종 인정했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현실에서 재판부가 용기 있는 판단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제 생각에도 사실 5년 정도가 노는 것이 정상이지만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요, 특히 보수 진영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재용이 뇌물이 인정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이 뇌물이 인정될까봐 껄끄려하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주장해온 죄가 없다라는 논리가 깨어지기 때문인데요.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눈앞에 있는 특정한 인물들에 대한 유불리를 다투면서 그걸 인연까지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있는 사실은 부패는 부패대로, 사회개혁은 개혁대로 올바르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과연 끝까지 이재용이 유죄로 남을 것인가? 진짜 1심입니다. 1심은 법리를 가지고 주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2심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황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2심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재용의 죄가 들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법원에 갔을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징역 5년을 받은 재벌 총수가 있었지만은 가면 갈수록 흐지부지 돼서 풀려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심에 대한 문제로서 모든 것을 단정하기 어렵지만은 적어도 황장수와 뉴스브리핑은 옳은 결정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현 정권도 이 부분에서 복잡한 심사 속에서 1심에서조차 이렇게 무죄가 되었을 때 자신의 지지 진영으로부터의 모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분위기도 일정하게는 반영되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삼성의 이재용이 오랫동안 이렇게 구속 사태가 적어도 제가 볼 때 오늘 좀 석방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이고 최소한 한 7, 8개월 이상 이렇게 2심까지 구속이 더 돼 있어야 될 부분이고 길게는 1, 2년이 더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 내부에 이 성계 구도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이 터져 놓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홍석현 중앙회장과 이재용 간의 어떤 트러블 문제도 차원이 다르게 진행될 수 있고 그 집안의 이 딸들과 어머니 등과의 이 지금 이재용 간의 복잡한 관계도 이렇게 불거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상황에 대한 정리도 제가 볼 땐 신속하게 국민들이 삼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정확하게 공개가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이 문제에서 저는 재판부가 매우 양심적인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 사건의 본질은 제가 이 사건 초반부터 삼성이 자본으로 정치 권력을 포획하려 했다라는 점에서 특히 제가 TV에서 오래전부터 성마 사건에서 뇌물이 결정될 거라고 했던 부분에서 그리 된 부분에 저는 올바른 이 결과 어쨌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분명한 교훈을 심어줬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